선생님이랑 같이 앉아서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을 한번 돌려줘 볼까요? 여기 옆에를 잡아도 좋고 허벅지에 손을 올려도 좋고 목을 돌리는데 처음에는 위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도 돌려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자리. 자, 이번에는 목을 늘리는데 오른쪽으로 목을 꺾고 왼팔은 쭉 뻗어봅니다. 이렇게 뻗을 때 왼팔은 쭉 뻗도록 하고 목은 이쪽으로. 하나, 호흡하세요. 숨을 내뱉으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으로 목을 먼저 하고 팔을 옆으로 뻗던지 대각선 앞쪽으로 뻗어서 팔은 늘리고 목은 쭉 늘려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깍지를 끼고 목을 밑으로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깍지를 끼고 엄지손가락을 마주한 상태에서 고개를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때요? 목이 좀 시원해졌나요? 양쪽으로 한번 쭉 늘려봅니다. 이번에는 깍지를 끼고 앞으로 쭉 뻗어볼까요? 위로 쭉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 깍지를 뒤로 끼고 의자 뒤쪽에서 껴서 쭉 뻗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한번 털어주고. 어때요? 좀 시원한가요? 선생님 되게 시원한 것 같은데. 팔을 반대쪽으로 뻗고 한쪽 손으로 팔꿈치를 감쌉니다. 내 몸쪽으로 당기면서 고개는 어깨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어주고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어주고. 어깨가 엄청 시원하네요. 이번에는 하체를 한번 해볼게요. 하체는 여기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이쪽에 무릎 쪽으로 올려주고 몸 쪽으로 이렇게 당겨도 좋은데 일직선을 만들어주는 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더 시원할 것 같아요. 일직선을 만들어준 다음에 앞으로 굽혀줍니다. 하나, 둘. 이때 여기 있는 무릎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몸을 굽히지 말고 내 손으로 이 무릎 쪽을 눌러주고 발목 쪽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발목은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잡는 게 선생님 좀 편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어서고 반대쪽 다리도 올려줘 볼게요. 마찬가지로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봐주고 발을 잡고 무릎을 눌러주고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의자가 높든 낮든 이렇게 잡고 어깨를 쭉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일어나서 팔을 한번 움직여주고 돌려주고. 자, 우리 앉아서 준비가 됐다면 스타트 버튼을, 재생 버튼을 다시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에 나와 있는 준비 운동 잘 했나요? 앉아서 짧게라도 수업 전에 몸을 풀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배드민턴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더 짚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나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였죠. 푸나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형태 스포츠로서 어떻게 했었어요? 새 깃털을 꽂아서 손바닥이나 빨래방망이로 쳐서 넘기는 놀이였다고 유튜브에 쳤을 때 나왔나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해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랠리 포인트 시스템과 또 사이드아웃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이드아웃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성공하면 서비스권을 갖게 되고 그 팀이 공격을 재차 성공하면은 1점이 올라가는 득점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격권이 있을 때 공격을 성공해야지만 1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점수를 획득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 반면 랠리 포인트 시스템은 공격권에 관계가 없이 내가 만약에 서브를 실시하는 그런 팀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기면 득점에 성공하는 것이 랠리 포인트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다 잘 수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이론 강의를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그 사절지 용지에다가 배드민턴 리플렛을 만드는 것이 수행평가 20점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하자면 잠깐 어디 빈칸에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리플렛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용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지가 있어서 용지가 있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필수 요소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 3가지가 있어요. 배드민턴에 대해서 꼭 중요한 거, 우리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필수 3가지와 선택지 있습니다. 선택지 2가지. 선택은 2가지가 6개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6개 중에. 6개 중에서 선택을 해서 선생님이 제공하는 이렇게 사절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되는 건데요. 한 가지 선생님이 정한 걸로 얘기를 하자면 배드민턴 코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는 거가 이제 한 가지 필수 요소예요. 그러면은 배드민턴 코트를 맨 마지막에 그리세요 하면 여기 밑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라인이 몇 미터예요? 0.42m. 그리고 뭐 여기서 가운데 네트를 하는 거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고 우리 여기 가운데를 또 갈라야겠죠? 갈라서 이렇게 가르게 되면 여기는 사이드 라인이다, 뭐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는 게 필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차차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배드민턴은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지금 나와 있죠. 용구 및 경기장은 여기 아래 부분에 나와 있고 서비스는 어떻게 되냐면 단식을 경기할 때는 지금 이렇게 길게 모든 화면을 이렇게 길게 씁니다. 길게 쓰는 것이 단식이고 복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복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안 지워지네요. 복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요? 경기장을 여기 이렇게 짧게
대신 넓게. 어머야. 대신 짧은데 넓게. 이렇게 경기장을 사용하는 게 복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또 지나가면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배드민턴 용구는 뭐가 있어요? 라켓과 셔틀콕 이걸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라켓 다 준비했나요?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등교잖아요. 다음 주에 등교할 때는 배드민턴 라켓과 셔틀콕을 꼭 준비해 주세요. 셔틀콕은 플라스틱 콕을 준비해도 되고 깃털 콕을 준비해도 좋습니다. 배드민턴 우리는 운동화 신고 있으면은 되겠죠? 운동화 꼭 신고 오시고. 그리고 랠리 포인트 복식 경기 서비스 및 리시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방향은요, 이제 0대 0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 A, B, C, D를 그리면 여기가 A고, B고, 여기가 C, D인데요. 0대 0일 경우에는 짝수일 때, 내 점수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그 서브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짝수일 때는 무조건 오른쪽에 서브를 넣습니다. 그리고 홀수일 때는 왼쪽에서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0대 0 상황에서는 첫 서브에서는 0점은 짝수로 생각합니다. 0점은 짝수로 생각해서 오른쪽 A에서 C로 대각편 쪽으로 서브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서브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겼어요. 이겼으면 내가 서브를 해서 득점을 했을 때는 이 친구가 그대로 서브권을 가져갑니다. 그럼 1대 0이면 내가 홀수예요, 짝수예요? 홀수죠. 그럼 홀수니까 여기서 서브를 다시 넣습니다. A 친구예요, 아직. 그럼 A는 지금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럼 누구한테 서브를 해야 될까요? 이 친구 C, D 친구는 바뀌지 않습니다. 고정해서 하고요. 이겼으니까 대각선으로 넣어야 되니까 뒤쪽으로 서브를 넣습니다. 서브 라인은요. 여기 앞쪽에 선생님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네모 박스 안에 서브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경기 종류에는 남녀 단식과 복식, 혼합 복식 및 단체전이 있고요. 한 세트는 몇 점이에요? 21점이고 3선, 2선 승제 경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세트 중에는 11점을 득점하면 코트를 교대합니다. 알겠죠? 반 정도 되면은 이제 코트를 교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아까 얘기했죠. 대각선으로 넣어야 되고 대각선을 내야 되고 셔틀콕을 칠 때 허리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뭐 사실 우리 생활체육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스일 경우 30점에 모두 도달한 편이 승리하고 반칙 경우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네요. 알쏭달쏭 배드민턴 규칙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판까지는 넘어가고 이제 경기 기능 익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그립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스턴 그립과 웨스턴 그립이 있는데요. 요즘에 뭐 웨스턴 그립을 거의 치지 않습니다. 우리 웨스턴 그립을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웨스턴 그립은 사용하지 않고요. 이스턴 그립으로 우리가 칠 거예요. 이거는 라켓을 딱 세워요. 여러분들 라켓을 세웠을 때 우리 라켓 면 있죠, 면. 라켓 줄 맨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라켓의 그 겉부분, 테두리 부분만 보이도록 해서 라켓을 세웠을 때 악수하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갖다 댑니다.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 왼손잡이 같은 경우 왼손으로. 근데 이걸 그냥 망치 잡듯이 주먹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약간 엄지손가락이 위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악수하는 것처럼 가볍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등교했을 때 그립 잡는 법을 이제 손으로 직접 보여주고요.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니까요. 선생님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와 리시브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왼쪽에 있는 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숏 서비스 잘 못했을 때 롱 서비스를 대부분 약수터 배드민턴 그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셔틀콕을 한 손에 들고 셔틀콕을 떨어뜨리면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선생님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했을 때 셔틀콕을 걷어 올리는 것이 롱 서비스입니다. 숏 서비스는요, 라켓을 이제 백 쪽으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셔틀콕을 라켓 겉을 바로 앞에 두고 손을 놓음과 동시에 갑자기 라켓을 이렇게 밀어주는 거. 그게 쇼트 서비스라고 하는데, 복식 경기에서는 거의 쇼트 서비스를 많이 씁니다. 쇼트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내려갔을 때 서비스와 리시브 연습하기가 있는데요. 우리 서비스는 좀 어려워가지고 2학년 수행평가에서 그리고 이 코로나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는 수행평가 보지 않고 하이클리어와 배럴 랠리 두 가지 봅니다. 스트로크 종류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하이클리어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수행평가도 하이클리어를 보죠. 머리 바로 위 혹은 그보다 뒤에서 타고 하여 멀리 높게 보내는 기술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하이클리어의 목적은 멀리 그리고 높게 보내서 상대편 코트의 끝부분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평가 봤을 때는 일정한 기준에서 여기 서서 기계가 쳐주면은 여기 제일 끝부분으로 가는 게 3점, 그 앞이 2점, 1점으로 해서 수행평가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이클리어도 우리가 아까 그립 잡는 것처럼 제대로 했을 때 처음 기본에 이제 해결해야 되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래서 잡은 다음에 제자리에 하나, 둘, 셋 하고 라켓 스윙 이것까지 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안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잘 배워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배드민턴에 어떤 기술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하이클리어가 뭐다? 하이클리어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거였지? 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네트 상단을 스칠 정도로 평행하는 치는 방법이에요. 평행하게 치는 방법이고요. 복식 경기 중에 많이 쓰이며 상대방 몸을 향해 어깨 위에서 빠르게 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켓을 하이클리어처럼 뒤로 과하게 이제 스윙을 할 필요가 없이 라켓을 들고 있다가 앞쪽으로 손목 스냅으로 짧게 끊어쳐가지고 탕 이렇게 쳐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배럴 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명이 섭니다. 두 명이 서서 이 배럴 랠리를 가장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드라이브가 될 것 같아요. 드라이브를 쳐서 땅 반대로 땅 치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핵심은 이 네트에서 평행하게 치는 것이 핵심이고요. 복식 경기 중에서 이제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스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동작으로는 헤어핀입니다. 헤어핀은 네트 앞에 이렇게 공이 여기 있는 친구가 드롭이라고 기술이 있어요. 또 이렇게 서서 셔틀콕이 막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은데 뚝 떨어져요.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멀리 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네트 앞에서 이렇게 바로 톡 떨어지게. 이거는 이게 라켓이 여기 있죠. 라켓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셔틀콕이 여기 오잖아요. 셔틀콕이 왔을 때 힘을 줘서 치는 게 아니라 내 다리를 움직여서 여기 다리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다리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무릎을 굽히면서 내 몸 전체에 반동을 실어서 셔틀콕이 딱 맞아서 내 라켓 위에서 맞고 바로 네트에 떨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각 동작별 이게 뭐다 이렇게 이해만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활동 더하기. 이제 좀 중학교 수준에서 좀 어렵다 이렇게 하는 동작들에서 나오는데요. 아까 선생님 이번에는 스매시 저기 선수들이 하는 거 보면은 높게 점프해가지고 셔틀콕 날아오는 거를 하이클리어처럼 이렇게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강하게 코트 쪽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스매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드롭은 이렇게 멀리 날아오는 셔틀콕을 쳤을 때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은데 네트 앞에 툭 떨어지는 거. 그거를 드롭이라고 부릅니다. 푸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이 이렇게 클리어처럼 멀리 오지 않고 되게 여기 공에서 되게 애매하게 이렇게 드라이브처럼 이렇게 쭉 날아옵니다. 여기서 셔틀콕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라켓으로 이렇게 탁 쳐가지고 스매시인데 앞쪽에서 하는 스매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공이 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푸시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A에서 나와 있는 지금 파란 색깔은 뭘 수행하는 거예요?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하이 클리어. 여기서 쳤을 때 어떻게 돼요? 멀리, 가장 멀리 날아갔죠. 2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멀리 왔는데 여기서 B 친구가 치는데 멀리서 치는데 네트 앞에 뚝 떨어졌어요. 그게 바로 드롭. 언더 클리어는 낮게 오는 공을 멀리 쳐서 클리어처럼 앞쪽에서 멀리 치는 거를 언더 클리어라고 합니다. 밑에서 친다고 해서 클리어인데 하이 클리어가 아니라 언더 클리어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4번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초록 색깔 이렇게 쳤을 때 클리어와 클리어를 반복하는 거였죠. 선생님이 이제 그렸던 거 없애줄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번도 하이 클리어, 4번도 하이 클리어. 우리는 하이 클리어를 잘 치는 것이 2학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원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경기 전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좀 배우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전술은 하지 않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홈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홈 포지션은 딱 네트에 섰어요. 여기 네트를 기준으로 여기 지금 뭘까요? 서비스 라인과 여기 가운데 있죠. 가운데 딱 갈라지는 부분 여기에서 여기에 딱 가운데 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라인 쪽 뒤쪽 선이 하나 있잖아요. 이 선에 한 두 발짝 정도 뒤쪽에서 선과 선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배드민턴 네트가 있고 여기가 있으면 사람의 발이 여기와 여기 한 두 발짝 정도 떨어진 곳에 여기 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서야 뒤쪽으로 오는 공도 받을 수가 있고 앞쪽으로 가는 공도 스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스텝에 대한 경우도 선생님이 한번 좀 어렵지만 처음부터 잘 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뒤쪽에 이제 하나만 더 할까요? 마칠까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등교예요. 그죠? 다음 주 등교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와가지고 배드민턴 라켓 들고 와서 우리 즐겁게 배드민턴 한번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등교해가지고 하이클리어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요.